좋아요, 구독. 자,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Q&A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뭐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가가 비싼 주 중에 하나인데요. 연봉 10만 불, 적은 돈이 아니죠. 한화로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2천만 원 내지는 한 연봉 10만 불로 과연 뉴욕에서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민 생활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급여가 있을 때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만을 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죠. 이 페이첵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보시면 10만 불 연봉을 받게 되면은 보통 그로스로 나누기 11을 했을 때 8,333불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에서 복지세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주정부 소득세가 빠지게 되고 약간 복지 관련되는 또 추가적인 세금이 조금 더 빠져서 실제 내 통장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6,457불 정도 되네요. 대충 한 6,500불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교통비라든지 401k 연금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회사를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를 받다 보면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해서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따로 또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서 일반적인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제 10만 불을 받았을 때 한 6,500불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받는 수령 내 소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것이 바로 렌트입니다. 한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많고 법안을 지금 아주 오랫동안 사실 변동 없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을 해온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보통 원베드룸, 투베드룸, 물론 아파트가 얼마나 새 것이고 아파트가 얼마나 이제 좀 편의 공간이 많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하우스 내지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이 든 것이 일단 렌트비인데요. 6,500불 받는 거에서 한 3,000불 정도가 만약에 렌트비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500불 정도가 이제 실수령액에서 남는 돈이 되겠네요. 그죠? 뭐 거주 지역은 맨하탄 시내에서 살게 되든 이제 뭐 조금 벗어나서 뉴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지하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퀸즈보로 같은 데서 거주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정 비용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휴대폰, 전화비, 뭐 집에도 전화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세, 수도세, 가스 등등 이런 유틸리티들입니다. 유틸리티, 그죠? 이 유틸리티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해서 총 다 합쳐서 대략 한 500불 정도는 월에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그냥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미국의 이제 휴대전화만 해도 거의 4인 가족이 쓰게 되면 100불에서 150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500불 정도 잡으면 얼추 예산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00불 정도 남았네요. 물론 또 고정 비용은 아니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또 식비죠.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본다는 기준 하에 4명이 이제 한번 장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150불 정도 장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뭐 쌀을 산다던가 뭐 여러 가지 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비싼 류의 이제 식품군을 구매를 하게 되면 200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략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는 식비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6,500불에서 렌트 비용 3,000불 빠지고 3,500불 남았죠. 서두에 설명드렸던 유틸리티 500불 빠지고 그러면 이제 3,000불 남았죠. 식비 1,000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1,000불 정도 생활비가 남았습니다. 식비까지 제외하고 이제 1,000불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과소비를 하거나 뭐 여기저기다 막 쓴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식비, 외식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불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 볼 게 이제 자가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퇴근 같은 경우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야외로 뭐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 그냥 좀 저가 브랜드의 뭐 SUV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정도 4인 가족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한 대 정도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정도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보험료 포함해서 한 500불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남은 이제 식비를 제외하고 1000불 남은 거에서 자동차 비용 한 500불 정도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이제 한 전체적으로 급여에서 한 500불 정도 남게 됐네요. 이 500불 정도에서 아직 차량에 넣는 가스 비용은 포함도 시키지 않았어요. 뭐 타기 나름이니까 그건 변동비니까 일단 제외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한 명이 한 10만 불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4인 가족이 뉴욕에 거주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500불 정도 남았다. 그러면 하나로에 한 60만 원? 60만 원 채 안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돈이 남은 건데 나머지 변동비에 지금 가산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따져본다고 하면 사실상 연봉 10만 불 가지고 적금까지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여건을 위해서 노후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물가가 비싼 도시에 살면서 월세를 살면서 렌트 비용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5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마다 물론 이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가정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금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넉넉한 비용은 아니라는 거, 액수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넉넉한 비용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연봉 10만 불로 4인 가족이 뉴욕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 과히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더라도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나 이런 데서 뭐 부부가 다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녀 한 명당 1,5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월 데이케어 비용이 들게 되고요. 두 명이 가게 된다고 하면 거의 4,000불 정도가 들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부 중에 한 명의 수익은 거의 대부분이 또 데이케어 비용으로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계신 4인 가족 30, 40대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이유는 급여에서 어쨌든 연금 혜택,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 혜택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근로소득을 벌어들여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소셜 인컴 같은 연금소득,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연금도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계속 연차나 어떤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만드셔가지고 연봉을 계속 높여가는 그래서 소득을 높여가는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배우자가 10만 불 이상의 연봉이 있다고 하더라도 4천, 5천 불이 아이들의 교육비나 또는 데이케어 비용 그런 비용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또 나가게 되더라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뭐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싱글이었을 때 미국 생활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미국에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부분 아니면 취업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싱글이시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또 자녀를 아직 낳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적금을 열심히 부으셔야 됩니다.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잘 꾸리셔가지고요. 자녀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적금을 열심히 부으셔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추후에 자녀가 생겼을 때 그래도 여윳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는 킵을 하고 계셔야 그래도 생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부싸움 없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부부싸움 엄청 하시겠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돈 때문에 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조언도 한번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성 없이 자금을 활용하면 뭐 부부든 결혼을 했던 자녀가 있던 없던 당연히 뭐 버는 만큼 다 써버리는 사람 뭐 최근에 나오는 단어인 욜로족 뭐 이런 분들은 일단 열심히 벌어서 번 만큼 열심히 써자 인생 오늘 즐겁게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10만 불 과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만 불 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연봉을 측정하는 그 페이스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제 숫자를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이민을 생각하시고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